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동성심병원 성형외과 교수 김결희입니다. 강동성심병원에서 트랜스 여성분을 위한 성별 확정술을 우리 외과 교수님 그리고 비뇨기과 교수님하고 같이 했기 때문인데요. 벌써 한 달 이상 지났네요. 제가 외래에서 환자 경과 보고 있는데 환자분은 잘 회복하셔서 아주 기분 좋게 병원을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각과 교수님들을 모셨는데 먼저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과에서 대장학문 파트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호 교수입니다. 혼자 수술모 쓰고 오셨어요.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희 수술할 때도 똑같은 수술모 쓰셨잖아요. 환자분들 수술방 들어오셔서 네. 많이 긴장들 하고 하니까 이렇게 네. 약간 웃긴 모자 보면 좀 긴장 좀 덜하고 하시라고. 그래서 일부러 그런 모자 쓰시는 네, 거군요. 또 다들 재밌어 하니까 저도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요. 인상을 굉장히 잘 났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비뇨기과 의학과 교수님. 네, 저도 강동성심병원 이제는 비뇨기과가 아니고 비뇨의학과입니다. 비뇨의학과 교수를 맡고 있는 정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두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이렇게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성병 확정술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성형외과 파트는 상관이 없고 외과 그리고 비뇨의학과 파트가 관계가 있는데 제가 두 분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너무 흔쾌히 그냥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강동성심병원에 로봇센터가 만들어진 지는 꽤 되었는데 외과 박준호 교수님은 이 다빈치 로봇을 가지고 다른 어떤 수술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외과의학에서는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수술을 거의 다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장학문 파트다 보니까 직장암 환자들을 상대로 로봇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교수님, 정현철 교수님은 어떤 수술을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서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다빈치 로봇 시스템이라는 게 개발이 됐던 게 처음에 이제 전립선 수술을 타겟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서양에는 전립선암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수술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깊은 장기다 보니까 수술이 굉장히 좀 어려운 수술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이제 복강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장기가 너무 깊숙한 데 있다 보니까 이제 수술자가 굉장히 힘든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편하게 해보려고 이제 로봇을 발명을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전립선 암 수술에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암 수술로 뭐 방광암이라든지 뭐 신장암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최근에는 암 수술 외에도 뭐 요관 협착이라든지 뭐 전립선 비대증 뭐 이런 수술에도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수술을 사실 이미 다빈치 로봇으로 하고 계셨으니까 제가 이제 성병 확정 수술 부탁드렸을 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응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성병 확정술 같은 경우에는 비뇨의학과 정현철 교수님이 우리가 질을 새로 만들 공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외과 교수님이 질이 될 결장을 채취해주시고, 제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새로운 질을 재건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비뇨의학과에서는 성별 확정 수술을 하셔야 되니까 필요 없는 장기들을 일단 제거를 먼저 하고요. 질을 만들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직장이라고 이제 항문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직장이라는 곳이 있고, 그 앞쪽에 방광이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런 질을 확보하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가 사실 공간이 종이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손상이 없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이제 방리해야 되는데, 그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은 복강경이라든지 뭐 개복 수술에 비해서 훨씬 이제 시야도 좋고 정교하고 편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이번 케이스에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장기에도 손상 없이 잘 끝났죠. 저희는 그 수술을 진행을 할 때 아무래도 질 재건을 해야 되는데 네. 있는 장기를 비뇨기과에서 없애주시고,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없는 장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장 부분의 일부인 구불결장 일부를 절제를 해서 아까 전에 비뇨기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간으로 내려가지고 그 질 재건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너무 신기술이다 보니까 사람이 아닌 로봇이 수술한다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로봇이 수술하면은 이제 그냥 프로그램 해놓으면은 AI가 들어와서 그냥 맞아요. 척척척 하고 나가는, 프로그램된 로봇이 수술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일단 사람이 하는 게 맞고, 복강경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개발이 된 건데, 복강경은 이런 느낌이죠. 이제 저 긴 젓가락 갖고 저기 있는 걸 이제 잡고 이렇게 잡는 거를 수술을 하는 거고,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눈앞에 갖다 놓고 이제 내 손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로봇 손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터라 그래서 마치 이제 게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정말 비디오 게임 많이 한 사람도 잘하나요?
실제로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로봇 수술에 적응이 더 잘 된다는 그런 발표도 있을 정도로. 그런 논문이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기사가 있었는데 네. 수술 전에 네. 게임을 시키는 분이랑 네. 게임을 안 시킨 사람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게임을 하고 나서 했을 때 훨씬 핸들링 조작이 좋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 이제 저는 게임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서 로봇 수술 적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네요. 애들 비디오 게임 한다고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 같이 하고 나중에 정말 좋은 로봇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출혈도 적고 감염도 적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빨리 회복하시고 그만큼 퇴원도 빨라지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또 수술하는 입장에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실제로 개복하고 막 손을 넣어서 수술할 때는 이 정도까지 딱딱해졌으니까 여기까지 절제를 해야겠다. 촉각이라는 외과 의사의 무기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로봇 수술은 그런 촉각은 못 느끼는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현실적으로 현재 나온 로봇 기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촉각을 느낄 수 없고 단지 내가 이제 움직이는 대로 뱃속에서 로봇 팔이 움직이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촉각을 느낄 수는 없고요. 지금 뭐 그런 촉각을 느낄 수 있게 많이 연구는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진 않고 뭘 건드렸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나 이런 거를 느껴서 수술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비뇨기과 전립선암 수술하면은 가장 흔한 합병증이 뭐 요실금이나 발기부종 이런 게 맞나요? 그렇죠. 그런 확률이 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로봇 수술을 사용하고 나서 그런 게 궁금합니다. 개복할 때는 사실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고요. 이제 그 주변에 신경들이 지나가는 다발들이 있는데 굉장히 얇고 창호지 같이 얇기 때문에 사실 개복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걸 벗겨내는 건 예전에 거의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로봇은 더 좋거든요. 보는 게 거의 뭐 신경 다발 하나하나가 다 눈으로 보이니까 관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밀면서 수술을 해서 신경을 최대한 보존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발기부전이나 이런 요실금이 훨씬 적게 나타나죠. 우리 강동성심병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궁금한 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로봇 수술도 보험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종류가 많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전 국민이 가입되고 있는 의료보험도 있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실비보험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로봇 수술은 아직 의료보험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의료보험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요즘에 많이들 드시는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질환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실비보험이 거의 되기 때문에 보험이 되나요? 해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 회사별로 그거를 커버해주는 회사가 있고 아닌 회사가 있는 네, 거예요? 커버는 다 되는데 아.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되느냐에 따라서는 보험회사마다 약간 달라가지고요. 그거는 본인이 좀 보험회사의 확인이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봇 팔에 고수가 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종이학도 접을 수 있게 되나요? 저는 사실 되게 충격적으로 봤던 게 포도 껍질을 벗겼다가 다시 놓고 다시 꼬매잖아요. 선생님은 어느 정도까지? 트레이닝 센터에서 이제 해보는 것 중에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뭐 바늘구멍에 이제 실 끼우는 거라든지 뭐 바늘을 이제 뭐 링 같은 데 끼워보는 그런 거를 주로 해보고 있고 명암을 주더라고요. 명암도 이제 요만하지만 실제로 로봇 들어가서 보면은 뭐 화면을 꽉 차 이만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한번 종이 비행기 한번 접어보시라고 해갖고 종이 비행기를 접어본 적은 있고 예쁘게 접진 못했는데 접을 수는 있더라고요. 종이학은 아니고 종이학은- 비행기를 접으신 학은 제가 지금 줘도 못 접어요. 저희가 그때 같이 수술했던 수술 장면들을 보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입니다. 찍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마취하는 장면인데요. 환자분이 이제 수술 후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척추 마취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 며칠간 환자분이 이 하반신 마취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움직일 수는 있지만 통증은 없었던 모자가 분인데요. 보이네요. 교수님 모자. 요 교수님 아니세요? 뭔가요? 요 교수님인 것 같은데. 다 똑같이 생겨서. 수술복 입으면 다 비슷해 보이죠. 네. 음경 제거, 음낭 제거 하시는 단계신 것 같아요. 음낭의 피부, 음경의 피부가 결국은 소음순, 대음순을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디자인은 이제 성형외과에서 하고 비뇨기과 교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 지금 요건 어느 단계인가요? 로봇 본체를 환자한테 도킹을 하기 위해서 배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저희는 포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넣기 전에 뱃속에 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뱃속에 유착이나 이런 거 없는지 확인을 하고 넣기 때문에 지금 보면 비디오 카메라를 뱃속에 넣어서 뱃속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도킹 단계인 네. 거죠? 아, 요즘 나오는 네. 그 로봇 기계들은 네. 그 로봇 팔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예전에는 돌았었어요? 그렇게 안 돌았었어요. 아, 요게 이제 요걸 뭐라고 부르나요, 선생님? 우리 본체? 로봇 암, 네, 암? 암, 요거는 콘솔이라고. 네, 서전 콘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앉아서 네, 조정을 여기에 하시고? 이제 머리를 저기다 대고 음.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를 손에서 잡아서 이제 로봇 팔을 조종하게 되는 거죠, 여기 앉아서. 박준호 교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조정하시는 건데. 네, 이게 본격적으로 도킹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 뱃속에 자를 넣어서 실제로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뱃속에서 지금 자로 재고 있는 거죠. 정은철 교수님이 이렇게 콘솔에 앉아가지고 조정을 하고 계신 거고, 박준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모니터를 보면서 잘하고 있나 감시하고 있는 거고. 밖에서 그리면은 그 앉아 있으면 모니터에 다 보여요, 저게. 아, 이 모니터로 저게다. 네, 다 같이 보여요. 밖에서 그려놔도. 네. 선생님 지금 보면은 팔이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손은 2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 한쪽 팔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고정시키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래 잡고 있는 애는 이제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고정을 시켜놓고 지금 아, 두 팔로 수술을 하는 거죠. 저 위쪽이 이제 방광이랑 전립선이 있고 아래쪽에 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준호 교수님이 밑에서 이렇게 박리를 밖에서 안으로 해오시고 정현준 몸 교수님이 안에서 안으로 네. 바깥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꺼지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딱 2개가 되는. 되게 반가웠어요. 저 자리에 바로 이제 구불결장에서 절제한 네. 그 새로운 질이 될 거기 들어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왜 넣었어? 앞에 수술하셨나요? 네, 맞아요. 보통 맹장염, 그러니까 네. 맹장염은 원래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이잖아요. 급성 충수염이 맞고 급성 충수염 같은 경우는 유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술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유착이 생기거나 하면 충수절제술을 하기 좀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충수염 생기거나 이러면 한번 수술하셨던 분들은 수술이 커질 수 있어서 미리 서비스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미리 어차피 하는 김에 그냥 충수절제술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충수돌기염이 생기면 그때는 개복을 해야 될 텐데 너무 아깝다. 개복 안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다빈치 로봇으로 이렇게 수술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충수돌기염 같이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장기간의 영양까지 생각해 주셨습니다. 박준호 교수님. 지금 스테이플러라고 하는데 저게 절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르면서 문합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르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보이는 이 구불결장이 이제 질 재건술에 사용될 구불결장이 되는 것입니다. 로봇을 수술하게 되면 촉각이란 거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게 촉각을 대신할 만한 굉장히 좋은 툴 같아요. 이거 설명해 주시죠. 그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혈류, 피가 잘 흐르나 안 흐르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광 물질을 혈관에 주입을 해서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밝게 빛나는 부분이 혈류가 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네. 혈관 모양대로 이렇게 네. 녹색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질 재건술에 대로 사용하는 그런 구불결장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건강하게 거기서 잘 안착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혈류가 잘 가나, 저희 혈관을 절제를 해도 혈류가 잘 통하나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류가 잘 가는 걸 확인하고 그러고서 수술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박준호 교수님이 로봇으로 수술하시는 동안 이제 저희 성형외과가 이제 밑에서 또 외부 성기를 수술하고 있고, 저랑 우리 레진 선생님 되게 심각하게 가끔 이렇게 어떻게 하고 계시나 쳐다보고 이렇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뭐 이 시점에서는 로봇 수술 이제 저 위에서도 거의 끝나가지고요. 네. 이제 아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나 장점이 많은 로봇 수술을 트랜스 여성분을 위한 성별 확정술에 이용할 수 있어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성별 확정 수술을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신기술을 성소수자 환자분들께 적용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수술하면서 느꼈던 게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어땠어요? 제가 김결희 교수를 알고 지낸 지가 이제 17, 8년 됐나? 그래요. 팀워크가 좋을 수밖에 없죠.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소수자 분들을 위해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김결희 교수님 오시면서 또 이렇게
즐겁게 수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오래오래 같이 일해요. 네, 감사합니다. 외과 박준호 교수님 그리고 비뇨의학과 정윤철 교수님을 모시고 정말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컨텐츠는 국내에 정말 드물 거예요. 제가 강동성시병원 로봇센터의 총무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수술센터에 그 외과, 비뇨기과, 정현철 교수님도 물론 계시고요. 산부인과에서 다 같이 협조를 해서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직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찾아주시면 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진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